핸드폰이 핸드폰이 갑자기 5% 밖에 안 남았는데 사라질 것 같이 했는데 연결이 뭐가 코드가 살짝 빠져 있어서 이거 탁 하면 다 꺼지거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렇게 덜렁덜렁. 네. 자꾸 머리를 잘랐는데 머리가 오늘 이것저것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네. 네. 오늘 133 일차고요. 페이지 180 페이지 위에서 11번째 줄입니다. 네. 다시 주문 목록을 열어보았다. 두 번의 주문을 비교해 보자 차이점이 분명했다. 처음 고른 아이보리 브라우스, 회색 원피스, 그리고 파자마는 명백한 초록불이었다. 볼수록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빨간 스웨터와 화이트 셔츠는 그 반대였다. 사진을 보는 순간 멀미가 나는 것처럼 속이 울렁거렸다. 내 감정을 확인하자. 내 감정을 확인해야 돼요. 그쵸? 내 감정이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참 중요하죠. 그래서 내 감정을 확인하자. 내 느낌을 확인하고 내 생각을 확인하는 거야.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서둘러 두 번째로 샀던 물건들을 취소했다. 취소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잔잔한 호수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평온해졌다. 바로 해빙의 느낌이었다. 몸과 마음이 평온해졌대요. 그래서 해빙의 느낌이었다. 다음날 아침 창문 밖에서 쏟아지는 파리의 태양볕을 즐기며 커피와 크로와상으로 아침 식사를 했다. 빵을 베어 물자 크로와상이 입속에서 바삭하며 부서졌다. 깊고 고소한 버터의 풍미가 입안 전체로 퍼져나갔다. 나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뒤 가벼운 발걸음으로 호텔을 나섰다. 얼른 서윤을 만나 해빙 신호등을 써본 것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둥실 부푼 마음을 안고 서윤이 머무는 호텔의 로비에 있었다. 한참을 기다려도 그녀가 나타나지 않았다. 프런트에서 방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벨소리만 울릴 뿐 아무 응답이 없었다. 음, 뒤에 샀는 거 느낌이 안 좋은 거를 이제 취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그쵸? 뭔가를 선택을 딱 했을 때 내 감정이 어떤가? 진짜 이게 필요한가? 그냥 뭔가 내가 다른 감정에 의해서 저는 왜 화날 때 대체해서 막 쇼핑 지른다 그랬잖아요. 신나게 막 지르는 거. 거기에 그 내 화나는 거를 어떻게 표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쇼핑을 하면서 그 감정을 보내버리는데 그게 원래 내 안에서 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화가 쇼핑한다고 해서 순간은 약간은 해소가 될 수는 있는데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쇼핑 중독이 또 나중에는 그 분노 때문에 쇼핑을 하던 게 느낌이 순간 괜찮아. 짧게. 완전히 편안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그 느낌이 좋아서 순간 하다 보니까 그게 습관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담배를 피니까 저는 담배를 안 펴봐 갖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담배 폈을 때 무슨 어떤 환각 상태에 뭐 좋은 게 있나 봐요. 저는 안 펴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좋아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된 건 아닌데 인제 계속 습관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술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쇼핑 중독도 마찬가지고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중독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만 중독이 아니에요. 핸드폰이 없는 것도 중독이고 슬퍼하는 것도 중독이고 그쵸? 예. 저는 행복한 거에 중독이 돼야 되겠어요. 그치? 우리는 행복한 게 중독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저는 아침에 있잖아요. '아 내가 이랬는데.' 하고 인정하면 웃긴 거 있죠. 재미가 웃음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인정하면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아 내가 그랬었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아니야.' 이러는 게. 그래서 제가 그냥 요새 좀 저희 남편이 좀 삐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 옛날에는 내가 엄청 당신한테 화가 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가 났던 것도 제가 전에 저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약속을 했대요. 다 어 이 영혼이 저를 인제 이 세상에 와 가지고
당신이 이런 이런 역할을 해서 나한테 힘들게 뭔가 했을 때 내가 깨달음이 있을 거야. 그거를 통해서 깨달음을 가지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전에 해 놨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싸울 때 저희 딸이 상처를 받고 우리 큰애도 그랬을 것이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을 때 상처를 아이들이 받잖아요. 이렇게 받았는데 이제 그럴 때 인제 저희 딸한테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런 거는 지금 살면서 그랬던 거는" 제가 의부증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 내가 시켰나?'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생에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시켰다 그러는데 제가 '아 그게 시켰었나 보다.' 하고 뭐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 있죠. "네 아닌데." 이게 아니라요. 그게 아니라 '아 내가 그렇게 시켰었나 보다.' 왜냐면 역할이 있다 그랬었거든요. 역할이 있어서 다음에 나가서는 당신이 요런 요런 역할을 할 때 요렇게 힘들었을 때 왜 역할이 바뀌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깨달음이 있을 거니까 당신이 이렇게 해 줘. 세상 밖으로 시선을 좀 보내 줘. 나한테 오지 말고 그걸 나는 집착을 하니까 "나한테 왜 관심을 안 줘?" 그러면서 인제 막 싸우는 거죠, 고통 속에 있었던 거. 근데 그게 이제 잊어버려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실 때 "그래서 엄마가 시켜서 그랬던 거야. 아빠가 잘못이 아니야." 인제 그런 얘기를 인제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해 주실 때 제가 '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그래서 제가 인정이 되니까 '아 그랬겠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고 내가 시켜서 자기가 열심히 역할을 하다가 인제 제가 뭔가 거기서 깨어나기 시작을 하니까 불안한가 봐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집착하면은 싫어할 것 같아. 근데 집착하다가 안 하면 불안해해요. 오히려 불안해해요. 집착하다가 안 하면 불안해하는 거죠. 좋아할 것 같죠? 웃겨요. 두 가지가 항상 이중 감정이 있는 거예요. 집착해서 싫어하면서 갑자기 집착하던 걸 딱 떨어뜨리면은 그 가짜 감정 에고는 있잖아요. 가짜 나는 불안해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있잖아요. 재밌어요 요새.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진도 나가야 되겠어요. 네. 어 벨소리가 나서 응답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서인님이. 예. "조금 이상했다. 말없이 약속을 어길 사람이 아닌데." 순간 불안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호텔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와 함께 그녀가 머무는 방으로 올라갔다. 직원이 문을 두드렸으나 방 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가슴이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다.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본 뒤 직원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곧장 문을 열었다. 서둘러 방 안으로 들어갔을 때 누군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느다란 팔과 다리, 얼굴과 목을 감싸고 있는 흑갈색 머리카락, 바로 서인이었다. 쓰러지셨나 봐요. 쓰러졌는데 요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이 에너지 수치가 있잖아요. 0에서 1000 까지가 있잖아요. 그 200 이하의 어떤 감정적인 거 에고라고 하고 가짜 나라고 하는데 이 가짜 나는 뭐든 있잖아요. 주의를 끌고 온대요. 이분은 인제 또 뭐 상태가 안 좋아서 쓰러진 서인님은 쓰러지셨나 봐요. 근데 모든 것들이 요새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의를 끌어가려고 하는 거.' 아파서도 주의를 끌고 가고 슬퍼하면서 막 안 나타나면서 주의를 끌고 가고 막 있죠. 이렇게 막 사람 많은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그 주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아픈 거 쓰러졌다 하니까 이분도 뭔가 주의를 상태가 뭔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파가면서 주의를 끌고 가고 제가 인제 막 안 먹고 음식 조절을 해야 되는데 막 먹었거든요. 이렇게 막 먹었더니 '내가 이렇게 왜 먹을까?' 근데 그냥 먹었어요. 그냥 전에 같으면 '이렇게 먹으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먹었어요. 웃기지 않아요? "안 돼. 먹으면 안 돼, 안 돼." 하면서 먹는 거예요. 차라리 요번엔 '에이 마음 편하게 먹자.' 이러고 먹었는 거죠. 근데 인제 그러고 마음 편하게 먹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스톱하고 '안 해야 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어제부터 인제 한 끼에 세이크를 먹고 그랬더니 한 1.5 킬로가 줄었더라고요, 아침에 몸무게 재보니까. 근데 그게
제가 먹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주의를 끌고 오기 시작을 하면서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는 것도 습관이야. 저희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처음에는 '아니 슬퍼서 우는데 왜 습관이라 하시지?' 그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엄마한테 울면서 주의를 끌고 오던 게 습관이 돼 버리면 나중에 우는 거예요. 먹는 것도 그러더라니까요. 엄마가 "어이구 잘 먹네." 그러니까 잘 먹으니까 엄마가 "아이고 잘 먹네." 하는 관심을 싹 줘.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뭘 딱 먹잖아요. 먹으면 저희 딸도 "엄마 왜 이렇게 좀 살찐 거 아니야?" 그러면 제가 먹으면서 '언제까지 먹었을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살쪘다고 얘기할까?' 이걸 보고 먹는 거예요, 제 속에서.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평범하게 똑같이 있으면 관심을 왜 똑같잖아요, 별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우리 뭐예요? 전에보다 살이 쪘으면 "왜 이렇게 살쪘어?" 그러고 왜요? 전에보다 말랐으면 "왜 이렇게 말랐어?" 이러고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서 주의를 끌고 오는 것조차가 주의를 끌고 나한테 관심 받는다고 이 가짜 내가 에고가 착각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것들이 주의를 에고는 그 주의를 끌고 오는 거를 좋아한대요. 근데 원래 진짜 나는 순수한 나는 그런 게 없거든요. 인식되지 않게끔 조용히 고요하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주의를 끌고 오는 그런 사소한 그런 행위들이 '내가 있구나.'라는 거를 살찌면서 끌고 오고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 저는 안 좋게 하는 것보다 좋게 뭔가 성과를 내고 그다음에 긍정적이고 뭔가 그렇게 하면서 주의를 끌고 오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그렇게 잘하면서 주의를 끌고 와야지.'라고 했던 것들이 이상하게 요새 '아 살찌면서 그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확 주의를 끌어버리자 그런 거죠. 그래서 바디 프로필을 이제 어제 찍기로 인제 결심을 했어요.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용실 원장님도 "같이 찍자." 그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뭐 인제 건강 체크하러 오기로 했는데 같이 찍자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야 이게 다 관심 종자구나.' 다 뭔가 주의를 끌고 오고 내가 뭔가 앞에 서서 이렇게 빛을 막 발하는 거. 근데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피해자로서의 막 그러면서 주의를 끌고 오는 것보다. 몸에 상처 내서 아파서 주의를 끌고 오는 것보다. 그러니까 아프죠, 아픈 거는. 그런데 다 그게 습관이 주의를 끌고 오는 습관. 감기 재채기했더니 관심 가져. '어 좋네.' 재채기를 계속했어요. 막 기침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관심 갖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관심을 안 주죠. 무뎌져요. 그럼 더 센 거, 더 센 거, 더 센 거로 해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아주 많이 아픈 경우는 또 인제 어릴 때 어떤 그런 부분과 인제 전에 뭐 다른 거 여러 가지가 섞여 있지만 어쨌든 사소한 그 주의를 끌고 오는데 내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으로 끌어야 되는데 막 먹으면서 살이 찌면서 혈관이 괜히 막혀 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인제 여기 쓰러져 주셨다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제 좀 제 몸을 상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진 않으려고요. 네.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네. 더 날씬하게 더 예쁘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진정한 편안함. 정신없이 이름을 부르며 서윤의 어깨를 흔들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제까지 함께 대화를 나눠 놓고도 이렇게 컨디션이 악화된 걸 눈치채지 못하다니 무심한 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었다. 내 목소리에 울음이 섞이기 시작할 즈음 서윤이 천천히 눈을 떴다. 내 탓은 아니죠? 탓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탓하는 거는 뭐예요? '아 내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런 거 뭐예요? '내 탓이다. 어제 누가 오셨는데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내가 큰애를 잘못 키워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러시는 거예요. 탓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죄책감. 탓하면 죄책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아유 그때 내가 화가 나 가지고 애한테 이렇게 화를 냈었는데.' 그런데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현재 느끼는 나의 에너지 상태 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하대요. 현재 느끼는 나의 에너지, 의식이. 의식 지도 도표 보시잖아요. 그거 다 외우셨나요? 제가 다 외우라고 그랬죠? 다 외우세요. 외우셔 가지고 순간 뭔가 할 때 '내가 의식이 어디지? 도표에서 어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죄책감 내가 지금 현재 에너지가
뭐냐 이거죠. 해빙이 그거잖아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지금 행복하고 편안한 걸 느껴야 되는데 편안한 거 느껴야 되잖아요. 지금 느껴야 된다. 편안함을 지금 느껴야 된다. 지금. 지나가서 느끼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어떻게 될 거, 잘 될 것 같으면 지금 편안하게 느낄 것이고. 그쵸? 근데 지나간 거 탓하고 있어. 이건 뭐 나 자신을 탓할 수밖에 없다는 죄책감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지금 행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탓하면 죄책감. 저도 옛날에 애들한테 아 내가 그때 그랬었어야 되는데 하는 어떤 죄책감이 있었는데 죄책감은 지금 현재의 나의 의식 에너지가 뚝 떨어지면 그다음 미래에 계속 올 여파는 뭐예요? 죄책감을 또 가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또 막 오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내가 어째 느끼는가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 웃긴 게 제가 어제 젊은 오늘 들어오셨나 모르겠네. 젊은 분하고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어디 가자고 그래요. 지금 시크릿 들어오셨나? 오늘은 안 들어오신 것 같네. 어제 그쯤 들어오신 것 같은데. 네, 안 보이네요. 네. 어제 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어디 간지 시크릿 가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그분이 좋아지려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자고 얘기를 하면 이제 교육비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비를 지금 내진 않았어. 내진 않았는데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완전히 어제 낮에 젊은 분하고 통화 한번 하고 그래서 냈어요. 그리고 냈고 이제 저녁 때도 젊은 이제 저희 아들 친구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은 될지를 배우러 가자는 거죠.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원하는 삶,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자 그러고 얘기를 하면은요. 당장 벌써 나갈 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해빙이 지금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져나가는 거. 내지도 않아 놓고 내면은 빠져나가서 어떡하나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벌써 결핍이잖아요. 없다는 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뭐요? 내가 의식이 뭔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경험하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가는 거예요, 원리를. 그래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걸 저는 자기 계발하는 데는 무조건 돈을 투자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러면 발전이 없거든요. 전혀 발전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돈을 투자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막 결핍을 경험하지 말라고 제가 그랬죠. 결핍을 경험을 막 있잖아요. 내지도 않았는데 내면은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없다는 거를 앉아서 상상만 하고 없다라는 거를 막 증명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느끼는 그 에너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자기 계발에 숭 쓰고 나면 앞으로 돈이 숭숭 들어와 가지고 근데 이게 뭐예요? 내려고 결정하는 순간 이 돈에 대한 거는 온 우주에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정말 오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을 해야 안 해요. 마음 하나 결정 하나 딱 하는 거가 참 있잖아요. 중요한데 결정을 안 하는 거예요. 결핍에 그냥 결핍을 딱 있잖아요. 딱 꽂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를 가게 된 나는 간다. 가서 들어오는 거, 풍요롭게 들어오는 것을 어때요? 그냥 느끼는 거예요. 편안하게 풍요롭게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돈을 내도 또 오게 돼 있고요. 당장 오늘 없어도 오후에 나타날 수 있고요. 풍요로움을 끌어온다는 거죠. 이 온 우주에서. 에너지로 끌어와야 물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정말 있음을 느끼라고 풍요롭고 들어오는 걸 느끼라고 하면은 막 발발발발 떨어요. 당장 낸 것도 아닌데 생각만 하고도요. 야 근데 그걸 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말은 듣더라고요. 야 그래도 예뻐요. 말을 들어요. 풍요로운 걸 선택하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딱 뭐예요? 막 없어져 가지고 내가 두려워 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 막 발발발발 하잖아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 느낌을 내려놔야 돼요. 풍요로움을 가져야 돼요. 풍요로움을.
그냥 들어온다, 된다, 뭔가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와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더 빠르게 뭔가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제가 보는 우주가 더 빠르게 풍요로워질 것 같아요. 그렇게 봐서 그런가 봐요. 그쵸? 네, 같이 풍요로워집시다. 나를 탓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에너지가, 내 의식, 죄책감은 에너지가 쭉 내려가서 물질이 죄책감이 일어나는 것들만 보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들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평화롭고 그래야 돼요. 저도 순간순간 박 빠질 때도 있지만 각성하고 튀어나와요. 저도 그래요. 들어갔다가 다시 튀어나오고. 빨리빨리 이제 전보다는 좀 빠르게 튀어나오는 거죠. 200 이상으로 슝 올라와야 돼요. 네. 괜찮으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그녀가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차가 필요하냐는 직원의 물음에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들릴 듯 말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물 좀 주세요. 내가 다급하게 가져온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서윤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침대에 누웠다. 당장이라도 부서질 듯한 조마조마한 모습이었다. 어쩌면 좋지? 당장 병원에 가야 하는 게 아닐까?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 서윤은 엷은 미소를 보이며 이렇게 말했다. 괜찮아요. 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 억지로 기운을 끌어모으는 듯했다. 이 와중에 상대를 먼저 배려하고 있었다. 괜찮다고 하면서 이제 상대를 배려하는 거, 이제 배려하는 마음이 의식이 하여튼 높으신 것 같아요. 이서윤 님이. 그러니까 이런 책도 또 쓰게 되고 그렇죠. 네. 혼자 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나는 저녁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긴 뒤 호텔을 나왔다. 그리고 무작정 발걸음을 옮겨 도착한 곳은 미술관이었다. 그림과 조각 작품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있었다. 주위가 어디로 가 있어요? 미술관에 와 있지만 내 주인은 뭐야? 이서윤님한테 갔어요. 서윤의 상태가 염려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몸은 미술관에 가 있지만 어때요? 주의가 어디로 가 있느냐 이거죠. 내 에너지가 어디로 뻗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주의가 없음에 뻗쳐 있는지 내가 있잖아요. 풍요롭게 즐기면서 내가 자꾸 뭔가 집중해야 될 시간에 남편한테 가 있는지 애한테 가 있는지 주의가 흐트러져서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릴 때 선생님이 맨 뒤에 그렇게 써놔 있잖아요. 그 건강기록부. 옛날에 건강기록부였거든요. 주의가 산만하다. 주의가 산만해요. 에너지가 의식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주의가 집중을 잘한대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의가 산만 그때는 몰랐죠. 주의가 산만하다고 받았었어요. 저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되고 뭔가 뭔가 있잖아요. 에너지가 이제 안 좋았던 거죠. 왜냐면 이제 아빠, 엄마 맨날 싸우고 술 주사가 있고 막 이러면서 뭔가 이제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집중을 못했어요. 그런데다 공부하는 쪽으로 제가 그런 쪽으로 트인 사람이 아니라서 뭐 주의가 산만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도 뭐예요? 네, 미술관에 있는데 주의는 서인님한테 가고.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공부할 때 주의가 온전히 집중됐을 때 그 시너지가 커지거든요. 커져요. 그래서 요번에 우리 시크릿 교육할 때 1박 2일 동안에 휴대폰을 걷는다고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요, 막, 얼마나 그냥 막 산만하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면 와이파이가 안 되거든요, 잘. 그러면 뭔가 처음에 불안해요. 휴대폰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있잖아요. 수시로 들고 있어요. 뭐 저는 매달고 있는데요, 뭐 여기다가. 끈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고 다니고 항상 늘 이렇게 음속을 완전히 해놔 소리가 안 들려요, 저는. 아마 그거 해놓으면 풀어놓으면 카톡도 그냥 계속 하루 종일 카톡 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다 음속을 싹 해놨는데 수시로 들고 있으니까 그래도 수시로 이게 놓치지 않고는 잘 봐요. 뭐 어쩌다가 조금 이제 미팅하거나 이럴 때 말고는 수시로는 되게 잘 보는데 그게 휴대폰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뭔가 이렇게 집중할 수 있고 나한테도 집중해야 되거든요. 모든 것들은 뭐예요? 나한테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는 뭐예요? 이 외부, 바깥 세상에가 주의가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주의가 집중이 돼서 여기에다가 특히 이제 시크릿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에다가 새로운 성공과 행복에 관련된 의식을 넣는 작업을 하거든요. 기똥차요? 그런 거 세상에 없어요.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리를 알아야죠. 원리를 아는 거야. 내가 어릴 때 잘할 때 계속 제가 밑에 가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라면서 무의식, 현재의식과 무의식이 있어요. 그 무의식은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재벌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재벌이 되기가 힘들습니다. 힘듭니다. 무의식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저희 선생님이요, 무의식에 이 가난한, 가난한 거, 돈 없음, 돈 부족한 거, 이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가 새롭게 있잖아요. 무의식에 성공, 행복을 싹 세팅이 딱 되게끔 넣는 그런 원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작업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잠자기 전에 어떻게 샥 무의식에 무의식에 지금 현재의식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거 듣는 것도 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이것도 자꾸 이제 현재의식에서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거든요. 가난한 거, 돈 없는 거, 결핍.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게 여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게 안 되고 안 되고 짧잖아요. 그쵸? 행복한 게 아침에 딱 끝나고 탁 덮고 나면 막 결핍이 막 들어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 무의식 안에 여기에 새로운 거를 성공, 행복에 대한 걸 세팅을 싹 해주시는 그런 작업을 해주시거든요. 그거는 세상에 없어요. 진짜 기똥차거든요.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믿음과 선생님 보면 선생님 확신 있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넣어야 되는데 그 넣는 와중에 이거를 넣는 작업을 하려면 엄청히 원리를 알아야 이해가 돼야 아 그렇구나라는 게 되거든요. 또 원리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거는 이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이제 맥락이 쭉 이어지는데 그 주의가 계속 선생님이 이 원리가 무의식에 넣는 작업을 어떻게 되는지 그걸 쭉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 쭉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중간에 뚝 따라다. 애가 어떻게 됐지? 나 중간에 또 있죠. 남편은 어떻게 됐지? 아, 맞다. 빨래 말려놓고 왔는데. 주택 사는 사람들은 뭐야? 아, 비 오는데. 어쩌는데. 뭐 어쩌는데. 아, 어제 그 돈 받았어야 되는데. 뭐 어쨌으냐. 아, 그때 내가 밥을 안 샀어야 되는데. 뭐 이상한 생각 하잖아요. 그쵸? 주의가 어때요? 여기 몸은 여기 있어서 우리는 몸이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물질은 그냥 로봇 인형이잖아요. 마네킹이잖아요. 나의 원 본체, 주의가 온전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의 저녁에 작업을 하면서 싹 무의식의 행복과 성공, 부자를 샥 무의식에 넣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이 휴대폰이 이게 연결이 안 되고 바깥 주의가 휴대폰을 들고 있으면 자꾸 주의가 밖으로 가죠. 그러면 교육 효과가 완전히 달라요. 떨어져요. 그래서 휴대폰은 탁 반납을 하고 온전히 선생님이 끌어주시는 그 에너지장의 주의가 샥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잠시 연락이 안 될 거라 그러면요.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아니 그 정도로 성공하겠다고 얘기해가지고 여자친구한테 얘기했는데 그거 이해 못하면 제가 만나지 말라고 제가 사이를 만나지 말라고 그래요. 성공하겠다는데 왜 그거 말리는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온전히 집중해서 내가 이거를 근데 얘기를 해도 있잖아요. 막 안 들어요. 그냥 그대로 살겠대요. 어떡하면 좋아요? 미아님이 그냥 살겠대요. 예? 미아님이 그냥 살겠대요.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어? 막 땡겨와야 돼요. 주인 땡겨와야 돼요. 예, 주의를 부자가, 행복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행복한 부자. 주의를 샥 부자로 끌고 와야죠. 우리가 지금 사기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각자 조용히 주의를 해서 내 의식. 그래서 휴대폰이나 다른 걸 보잖아요. 이분은 지금 미술관에 있으면서 주의가 서유님한테 가 있듯이 우리는 뭐예요? 휴대폰에 외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온통 주의가 나를 봐야 돼요. 휴대폰이 잠시 없을 때 어때요? 아, 내 느낌이요. 여기서 보잖아요. 내 느낌이 어떻지? 내 생각이 어떻고 내 감정이 어떻지? 나를 보려면 그러니까 휴대폰이 있으면서 세상 밖으로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볼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온전히 나한테 집중해야 돼요. 나한테 집중해서 내가
어떤 걸 느끼고 있나? 어떤 에너지, 의식의 밝기, 수치를 느끼고 있는가를 보고 알면 빨리 스탑이 되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다는 거는 그냥 저 에너지, 의식, 사랑의 밝기, 수치 따로 핸드폰 보면서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핸드폰이 진짜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주의가 이쪽으로 가 있지, 밖으로. 그러니까 이제 나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나를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느끼나, 분노로 느끼나, 자존심 상해하나, 슬퍼하고 있나. 슬픈 것도 습관이고, 자존심 상하면서 안 내려놓으려고 그러는 것도 습관이고, 고집이 습관이잖아요. 내 생각을 이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다 그냥 당연히 내 거 맞는데 왜 그래? 이거 습관으로 다 고착화된 거잖아요.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행복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오늘도요, 나를 한번 보세요. 내가 행복한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떻지라는 걸 보면은 불편한 게 있어요. 그죠? 불편한 감정들은 외부에 있는 남편이야, 아이들이야, 뭐 누구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있다는 거. 그래서 나의 감정을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목표가 있어요. 기준은 뭐예요? 행복해야 돼요. 네, 행복해야 됩니다. 풍요로워야 됩니다. 기뻐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왜 그럴까를 찾아보세요. 우리는 풍요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우주에서 쓸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오늘도 음성을 해제시켜 주시고요.